너를 줍다를 연출한 심혜정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함께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를 줍다에서 지수 역할을 맡은 김재경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네, 안녕하세요. 우주의 역을 맡은 배우 현우입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저도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영화 보시고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히 카카오톡 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몇 개 물어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을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리면은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또 많은 관객들하고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곧바로 바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사실 이 작품이 그 원작이 곰팡이 꽃이라는 원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원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쓰레기 봉투에 관심을 갖는 여성의 주인공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두 가지 그 즈음에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진 엄청나게 찍고 SNS 올리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 하나랑 그리고 누가 이제 올렸는데 사진을 제가 평소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오히려 그 버린 사진이 그 사람하고 더 닮아 있을 텐데 이렇게 자기가 고르는 사진들 있잖아요. 숨기는 게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옛날에 읽었던 이제 곰팡이꽃 소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쓰레기 안에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주인공 남자였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랑 요즘의 이야기랑 섞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설을 다시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설은 어쨌든 시간을 뚫고 되게 똑같이 좋게 여전히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을 가지고 이제 각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 제가 기대한 건 사실 쓰레기 봉투를 갑자기 내 걸 뜯어봤는데 갑자기 관심이 가더라 뭐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혹시 뭐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감독님? 제 작업실을 아들이 와서 종종 쓰는데요. 걔가 가면 이렇게 쓰레기통을 유심히 보기는 해요.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뭘 먹었나, 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가 사실은 휴지통 보면 걔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경험인가요? 저의 경험이죠.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가 사실 있죠. 사실 뭐 곰팡이꽃 원작 소설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거기서도 남자가 사실은 거기서 주인공이고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배우분들한테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사실 이 각본을 보시고 되게 재밌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을 뵀을 때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았는지 궁금해요. 뭐 감독님이 이 역에 대해서 뭐 어떤 설명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감독님 뵙고 나서 이 각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뭐 물어본 게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씩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김재경 배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에서 재미를 느꼈던 포인트는 사실 평소 배우 김재경이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그냥 배우로서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에게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이 될 것 같아서 그 후에 이제 감독님 작품을 먼저 찾아봤어요. 욕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치게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이후부터는 시나리오가 어떻든 이 감독님과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흥미와 그런 마음이 더 커져 버린 것 같고 첫 만남 때는 정말 저에게 주로 캐스팅이 오는 역할과 너무 정반대인 역할이라 왜 저를 했는지가 정말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감독님 뭐라고 하셨던가요? 네, 어떤 이유로 캐스팅하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디션을 저 스스로 잘 못 믿는데 그 자료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배우분들을. 그래서 재경 배우도 찾아봤죠. 정보를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건강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자연스럽고 씩씩함도 있고 그래서 주인공하고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 방금 뭔가 매칭은 안 되는데 오히려 감독님 네. 거기서 다른 거를 근데- 보셨네요. 네. 네, 그렇죠. 그 배우가 보여주는 다양한 역할 속에서 그 배우 얼굴 밑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거 재경 배우가 하면 너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연락. 드린 거거든요. 그럼 김재배님은 그때 감독님 첫 인상 같은 게 있으셨나요? 뵙고 처음에. 사실 그날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자전거 타고 가느라 헐레벌떡 가서 되게 안녕하세요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너무 단아한 인상에 각본에 그렇게 안 뭔가 느껴졌는데. 파격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이 네. 시나리오는. 근데 너무 단아하고 너무 온화한 분이 계셔서 반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현우 배우님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데 뭔가 얘기하고 계실 뭐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떠셨나요? 현우 배우님은 처음에 감독님 뵙고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나요? 일단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감독님 뵙고 편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 지금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어렵다. 근데 대본 너무너무 잘 봤고 이제 소재 자체도 너무 재밌고 신기하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독립영화 처음에 이렇게 하면 어렵다. 어떤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난해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독립영화 도전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래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약간 앞에 뭐라고 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원래 시나리오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보는데 시나리오 자체가 처음에부터 끝까지 후루룩 넘어갔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 다시 이해하고 노래 외우듯이 다시 처음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후루룩 가서 뭔가 여운이 남고 감독님과 다른 배우들로 하여금 작품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또 어떤 느낌이 될까 이런 호기심들이 너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님 찾아뵙고 저는 우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좋게 봐주셨는지 이제 함께 오늘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 게 아닌가. 아니, 전사까지 우주의 전사까지 다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감독한테 들은 바가 없는데 본인이 상상한. 네. 우주의 어린 성장 과정부터 다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와. 근데 어떻게 캐스팅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로비처럼 다 이렇게 적어갖고 저 이만큼 준비했는데 혹시 안 쓰실 건가요? 이렇게. 그리고 긴장했다는 태도, 자기 너무 긴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습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스러운 거예요, 사실. 무죄도 늘 조심스럽고 사람한테 접근할 때 이렇게 훅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자기 긴장했다 그러고 그 사람도 그 대신에 이제 그 이야기가 오히려 저의 긴장도 저도 마찬가지로 배우분들 처음 만나면 긴장하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배려심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우재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심성이 되게 우재랑 많이 닮았다 이런 인상 받았어요. 그냥 우제다. 네, 이렇게 네, 하셨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 감독님이 어떻게 배우들을 낚았는지를 저희가 들었고요. 되게 잘 낚은 것 같죠? 네, 너를 주었어, 배우를 주었어. 그렇죠. 네, 배우를 주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진짜 영화의 그 캐릭터 인물들하고도 되게 정말 잘 어울려진다는 느낌 받았어요. 왜냐면 네, 맞아요. 김재경 배우님 보면은 뭐 승마도 타시고 여러 가지 취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쓰레기 봉투를 뒤집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감독님 그게 어울렸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사실 별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울리게 만들게끔 연출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얘기들을 나눠봤고 더 다른 얘기도 나누기 전에 좀 질문을 또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기 질문 받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6살 홍명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재회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에 또 여운이 남는데 그 여운을 일부러 남기셔서 상상을 하게끔 만드신 건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요. 네. 영화의 제일 중요한
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듣고 싶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감독님? 네, 여운을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엔딩에 아쿠아리움 찍을 때 배우분들 이제 타이트한 얼굴들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편집하면서 마지막에 두 사람이 이렇게 대사 같은 거 없어도 이렇게 다가섬, 한발 다가섬이라는 행위를 이 사람 둘이 했고, 그리고 마주 본다. 이제 상대를 계속 정보나 주변으로 빙빙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마주한다, 이렇게 엔딩을 끝내고 싶어서 사실 좋은 얼굴들이 많았지만 영화를 위해서 걷어내고 실루엣으로 다가서는 장면으로 엔딩 만들어서 봤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행동보다 생각들이 많고 스쳐가는 사람들 일상 속에서 그 생각들을 또 이제 표현해낸 장면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좋은 질문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예, 저희 알겠습니다. 질문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저도 결말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영화 보게 되면 배우분들이 되게 그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범상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여쭤보고 싶은 게 김재규 배우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쓰레기 봉투를 이제 해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그게 해부처럼 느껴졌거든요. 검시원처럼.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걸 가끔 보셨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표현해야 되지라는 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감독님이랑 그 씬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요. 감독님께서도 지수가 뭘 알아낼 거야 라는 막 이런 집념이 아닌 정말 딱 지수에게는 그게 매뉴얼이 짜여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갖고 와서 비닐을 깐 후에 장갑을 깔 이런 정말 하나의 정말 실험실 과학자 같은 정보를 그냥 보고 수집하는. 그래서 화면도 보면 되게 일상적인 느낌이 아닌 듯한 느낌이 그 씬에선 들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실험실 같고 그런 걸 표현을 하려고 저도 뭐 감정을 막 다 와 이번엔 이걸 먹었네 뭐 이게 아닌 정말 그냥 정보 그대로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생각 어떠시나요? 금방 뭐 얘기하시려다 마셨는데. 배우님이 워낙 캐릭터 분석 잘하셔서 맞습니다. 되게 그 김재규 배우님이 되게 확실히 좀 조사 공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약간 그 과정을 재밌어요. 역시 재밌어 하시는. 네. 저 현우 제가 배우님 그거 봤다니까요. 그러고 재밌어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하나. 근데 사실 그게 보면은 그 약간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을 마치 인간의 그 장기들처럼 꺼내놓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 장면을 다시 보시게 되면 또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 현우 배우님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영화의 초중반 전까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제 생각에는 도드라지지 않지만 그 도드라지 않는 것이 되게 도드라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일 수도 있는데 뭔가 확 더 표현하고 싶지만 절제하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의 의도대로고요. 일단은 저는 최대한 되게 평범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재경 씨가 이제 연기함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복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재경 씨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고 우재는 그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장판 같은 느낌으로 꾸준히 받쳐주기만 하면 좀 더 감독님이 이야기하고 재경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 자체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대로 표현이 되려면 하나가 뭔가 중심처럼 이렇게 좀 잡아서 이 사람이 고민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기는 했거든요. 맞아요? 감독님이 훌륭하십니다. 네. 감독님 이렇게 날로 드시면 안 되는데 이거 감독님한테 그러면 하나 저 질문 드릴게요. 안 되겠어요. 그 중후반부에 사실 저는 그 현우 배우가 거의 원톱으로 나서는 이제 중후반부에 갑자기 원톱으로 나서면서 마치 그 자신을 은밀하게 조사해온 뭐 형사 같기도 하고 검시원 같은 그 사람을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 현우가 폭발하는 네네. 느낌 받으면서 갑자기 영화가
뭔가 달달하다가 갑자기 슬로 확 바뀌는 느낌에서 당혹스러운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감독님이 이 장면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제일 풀기가 어려웠던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의 정보를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라고 결심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그 우재의 이제 과거의 상처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되게 상처받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 자기의 안전이 많은 정보를 취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우재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냥 믿는다 하고 그냥 자기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과거를 보면서 이제 우재의 그 감정의 깊이를 확 들어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래도 그 부분이 어쨌든 배우분의 열연과 앞에 또 친구와 대화, 뭐 소녀와 만남 막 이러면서 좀 따라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저도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앞에 부분만 해도 현우 배우님이 뭔가 자제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다가 거기서 갑자기 이제 내 타임인가? 이러면서 이제 하는 느낌을 살짝 받아서 되게 재밌게 봤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배우 얼굴도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 하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배우 얼굴이. 그래서 원래 이 사람 좀 성깔이 있는 사람이네? 네.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찍고 현우 배우한테 악역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떠세요? 악역 되게 관심? 서늘함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놀라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너무 좋죠. 악역 너무 하고 싶고 사실 화면을 보면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분명히 생각하는 장면인데 약간 뭔가 제 얼굴이 제가 봐도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서늘하게 이게 쳐다보는 것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 저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서로 좋은 얘기 주고받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아마도 배우분들한테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편한 기회는 아니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틀린 질문은 없으니까 편하게 질문 이쪽 마스크 속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그 영화 중반부에 그 이제 우재랑 지수랑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간 뒤에 뒤늦게 이제 제주도에서 받은 선물 택배를 열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받을 때 평소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의 약간 핀잔을 받을 정도로 막 무채색이나 검은 옷만을 고집하다가 그 장면에서는 이제 약간 민트 색깔 밝은 계열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지수가 심정이 변한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또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그때 열어본 선물이 이제 색깔이 또 똑같은 컬러 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톤이 감정선을 가져가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지수의 의상은 제가 캐릭터를 분석하고 뭔가 씬을 분석할 때 그런 의상의 컬러랑 접목시키는 걸 또 되게 재밌어해요. 그래서 그 거의 나온 옷의 한 98%, 7%는 다 제 옷을 사용했는데 초반 지수는 정말 올블랙이 많고 좀 마음이 여려지면서 그레이가 갔다가 다시 마음이 다칠 때 다시 블랙이 되고 그러다가 정말 후반부는 원래 지수는 약간 감독님이 설정한 지수의 집 방의 톤도 그렇고 그런 약간 블루톤이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그런 악취미를 접고 그래 나도 우재처럼 한번 사람을 믿어보자. 보이는 그대로 믿어보자라고 결심을 한 이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톤도 컬러가 있는 옷으로 확 바꿔봤고 정말 엔딩을 보면 분홍색이에요 옷이. 그게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이제 뒤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수의 삶이 새로운 컬러가 들어왔다를 좀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실루엣으로만 제가 했어요. 되게 근데 그 인물이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영화를 관객분들보다 한 번 더 봤는데요. 약간 치트키를 제가 썼습니다. 한 번 더 봤는데 보면서 느낀 게 갈수록 인물들만 남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인물들의 매력을 여러분들도 금방 너무
어떻게 보면 옷의 분위기로서 파악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너무 좋은 질문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의상학과. 전공이 의상이라 아. 뭔가 캐릭터 분석할 때 우리도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별론데 막 오히려 그걸 전환하기 위해 막 엄청 화사한 색을 입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진짜 오늘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하면 올 블랙을 입기도 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평소에 기분에 따라. 그러면은 한 가지 제가 딱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배우분들한테도 감독한테도 약간 같은 공통 질문인데 혹시 주로 버리는 쓰레기가 주로 집에서 어떤 것들을 쓰레기로 많이 버리시는 것 같은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 이 너를 춥다라는 영화가 사실은 그 쓰레기의 진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표명하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관객분들도 나는 어떤 쓰레기를 주로 버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과자 봉지를 많이 버립니다. 저희 영상 편집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과자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은 어떤 쓰레기를 주로 버리시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우리 현우 배우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제 쓰레기통을 보면 인스턴트 식품이 아무래도 계속 그래서 저도 쓰레기통을 뒤져봤더니 뒤져보셨어요? 네, 제 쓰레기통을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인스턴트 식품의 껍데기와 뭐 과자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 쓰레기로 저를 봤었을 때 저의 건강 상태가 제 쓰레기 봉투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모르고 쌓여 있었던 인스턴트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좀 줄이셨나요? 아니요. 진단은 못 했지만 끊겠더라고요. 바뀌지 않았던 쓰레기였던 것 같고요. 네. 재기 부모님 어떠세요? 전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친구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변 패드라든지 네, 그 친구가 엄청나게 열심히 갖고 놀다가 망가뜨린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뭔가 두 분 다 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쓰레기통을 안 뒤져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감독님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가족하고 같이 있어서 다양하게 있어요. 쓰레기는 제가 주로 버리는 거는 뭐 휴지하고 뭐 음식 할 때 쓰는 껍질, 포장지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레기를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영화의 이제 중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 쓰레기로는 그 사람을 결국엔 다 또 설명할 수가 없는. 네, 그게 또 영화의 후반부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떠셨나요? 그런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수는 정보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보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정보가 사실 또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만나는 거는 어쨌든 대면하고 그 사람하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또 정보는 또 다 아니지 않나. 어쨌든 정보일 뿐이지라는 메시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재경 배우님 어떠신가요? 이 인물을 해석하실 때 어떻게 보면 심리 변화가 많이 바뀌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오히려 많이 가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 캐릭터가 변하길 좀 바라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되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을 굉장히 두텁게 설정한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벽이 너무 많은 그 보호벽 중 하나가 이제 타인의 정보를 내가 알아야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재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점점 그 벽을 아예 깨부순다기보다는 좀 두께를 얇고 개방형이 됐다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표정의 변화도 정말 거의 없다가 우재랑 시간을 많이 함으로써 웃음도 좀 더 많아지고 뭐 그런 나의 감정 표현을 좀 더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역시 되게 스터디적으로 잘 어떻게 현우 배우님은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몰입을 아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평소에 어떻게 사람을 약간 믿으시는지 궁금하고 오히려 많이 믿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저는 사실 사람을 많이 믿는 편이고요. 사실 영화를 통해서 저는 이런 개인 정보들로 하여금 우리의 단편적인 정보들이 정말 많이 흘러가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 한편으로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재경 배우님과 함께 찍을 때 우리가 이런 단편적인 정보로 사람과 사람을 대했었을 때 진짜 뭔가 하나 가려져 있긴 한데 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야 가까워질 텐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 영화 자체에서도 제가 이제 후반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 여자와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더 있다면 다가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책을 한 권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책, 되게 인물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아마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또 배우나 감독님에게 꼭 이 질문을 하고 가고 싶다라는 분 계실까요? 네, 이쪽에 여성분들. 네, 안녕하세요. 그 월요일날 용산에서 시사로 보고 여운이 남아서 오늘 또 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우 배우 팬이고요. 저도 아까 얘기 나온 그 클라이맥스 씬이 마치 공포 스릴러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 지수가 우재가 이거 제 쓰레기잖아 할 때 지수가 쓰레기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하는 거 봐서 뭔가 그 쓰레기 주워서 막 그렇게 조사하고 탐색하고 하는 게 요즘 그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한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게 크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수는 좀 그런 자각이 아예 없었던 건지 뭔가 현우 배우의 그 우재를 통해서 자각이 그제서야 된 건지. 근데 날카로운데요? 배우 말씀하시죠. 감독님. 네. 날카롭잖아요. 빨리요. 근데 왜 저희한테 맡기려고 하세요? 우리 넘기기로 했잖아. 아니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를 찍고 저희 이제 그 공동 작가 이수진 작가랑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이제 키워 나갔는데 그냥 운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도 사실은 실제 이제 쓰레기를 줍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안다라고 하는 게 버려진 것에 그 사람을 더 솔직하게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버려지는 게 뭐고 뭐 그거에 조금 더 중심을 좀 잡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남의 정보를 캐내는 이제 좀 리얼로 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보로 이거를 그냥 취득한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사실 선과 악이 아니잖아요. 그냥 중성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냐가 이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최대한 지수가 이거를 뒤질 때 감정선을 빼고 정보로서만 취하는 태도를 갖고 지수의 방도 쓰레기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있잖아요. 전부 다 사진이나 데이터로 있고, 그리고 그 쓰레기를 줍는 정보로 남을 이렇게 그 정보를 통해서 남을 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보호하고 오히려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그러다 이제 소녀 안 된 이제 자기가 소녀한테 약간 개입하면서 또 소녀한테 혼나잖아요. 네가 나를 뭘 한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 선들을 되게 지키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제가 그런 비판 그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여전히 주제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주제의식을 어쨌든 밀고 나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버리고 살고 있고 중심에서 많은 것들이 밀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려된다고 하지 않는 것보다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이 작품을 완성시켜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뭐 김재우 의원님도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수가 사실 그게 악취미인 건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상처가 나는 못 견디겠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난 나를 보호해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고, 근데 우재의 쓰레기를 보고
다른 사람이다. 내가 겪었던 나에게 상처 줬던 이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감이 생겼는데 다가오는 우재가 쓰레기와 다르지 않은 정말 앞뒤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놓여서 열렸던 것 같아요. 쓰레기와 다르지 않으니. 쓰레기 같은 인간. 아니 그 쓰레기엔 품위가 있으니까. 네. 몰입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 자기가 더 멍하니 생각하다 보니. 그래서 우재에게 이제 안전함,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느끼고 그 행위를 이제 중단하려 하잖아요. 근데 다시 상처를 받고 시작이 되긴 하지만 마지막에 우재가 그걸 모든 걸 알았을 때 지수가 정말 지수의 인생에서 나오지 않는 데시벨로 그게 나한테 어떡하냐는 말을 해요. 나도 아는데 안 그러면 내가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어떻게 해요? 라고 소리를 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네, 아주 깊은 얘기해 주시죠. 뭐 하시지?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제 생각인데 저는 뭔가 T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 이게 소재가 진짜 재밌지 않나 쓰레기를 어떻게 소재로 하지 이거에 대해서 과연 내가 버린 쓰레기는 소유권은 누구 것인가 만약에 내가 버린 쓰레기를 누군가가 뭐 해서 갖다 팔면 그거의 수익은 누구 걸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정보도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참신한 소재이지 않나 그래서 쓰레기를 그 범죄나 뭐 이런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탐정들도 약간 뭔가 어떤 것들을 조사할 때 제일 먼저 한다고 하는 게 그런 쓰레기를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는 사실은 그 이렇게 경제학적 관점으로 전갈 줄 몰랐지만 되게 재밌었고 사실은 이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든 생각은 그냥 앞에 그 아주머니들한테 혼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쉴드를 한번 치고 이야기 관점에서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나 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셔서 저희가 재밌게 또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고요. 네네. 네. 또 혹시 뭐 또 다른 또 질문이 여기 이걸 계속 손 드셔서 어디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그래요. 네, 여기 기다렸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했네요. 네. 감독님이 또 이렇게 또 잘 발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수가 처음에 쓰레기를 버려서 이제 그 아파트 부녀회장님한테 혼나기도 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지수는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었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을 살며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지. 아니 앞으로 그 후에 지수가 어떻게 부녀회장에게 걸린 후에. 그렇게도 되고 네. 지수는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지수가 버리는 쓰레기는 감독님 왜 쳐다보고 감독님 왜 감독님 여기서 카메라를 든 사람처럼 이렇게 최근에 감독님이 다음에 지금 차기작이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를 찍고 계셔서 지금 계속 관찰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수는 일단 분리배출을 엄청나게 잘해서 정작 일반 쓰레기의 비중이 굉장히 적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지수의 옷을 보면 막 옷도 그렇고 집도 굉장히 미니멀해요.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네. 뭐 나온다면 본인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 제품에 대한 뭐 그런 것들로 나오는 비롯된 밀키트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네, 그렇고. 약간 저도 모르게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듣는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분들이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지수가 이렇게 택배 보내잖아요 우재한테. 그래서 우재가 이렇게 차 나오는 장면으로 이제 지수도 어떤 여지가 좁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재가 이렇게 품이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딱 깔끔하게 커팅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맞네. 그러면 역시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디테일들이 배우분들의 아이디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녀 슈퍼에서 만났을 때
소녀 보지 않고 정보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재경 배우가 지수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거리 두고 정보를 주듯이 이렇게 쭉 주면서 도움을 주지 막 이렇게 다가서서 막 얘기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 사전에 이제 저희 촬영하기 전에 리딩하면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게 그런 디테일들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놀라운 거는 사실 제가 두 번을 봤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그 정말 이 영화를 보실 때 되게 집중 있게 보셨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독님 계속 당황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감독님. 네, 지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이 답변은 되셨을까 충분히?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는 또 이 영화 보면서 뭐 다른 얘기도 살짝 해보고 싶은데 너무 주연 배우분들의 그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 조연들도 되게 재밌었어요. 캐릭터들. 왜냐면 원작 소설에서 나오지도 않는 캐릭터일 뿐만 아니라 뭐 처음에 말하자면 사실 저는 뭐 약간 스님이신가 생각했는데 수족관 아저씨는 사실은 스님을 거기다가 배치해 놓고 수족관 아저씨처럼 만드신 거 아닐까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진상을 불씨는 환불해 달라고 그분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연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분들 많이 도배하시는 분들도 두 분 다 오시고 그래서 감사한데요. 그 열대어샵의 사장님은 물고기 같지 않아요? 그 분이 되게 릴렉스돼 있고 약간 저는 솔직히 이거 제가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저는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어디 제 3세계를 지키시는 분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조금 그런 초현실적인 인물 또는 이제 이 사람이 뭔지 대충 아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배우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런 게 있어요. 워낙 판토마임 잘 하시는 분이시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배우들 판토마임을 가리킬 정도로 엄청 판토마임 잘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두성 배우님이시고 그리고 버닝의 전종서 배우분 이렇게 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리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워낙 몸을 잘 쓰시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에너지가 좀 독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샵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감독님 어떻게 물고기 샵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요? 상상 역시 감독님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약간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다 알 것 같은 그 세계 다른 세계의 그 세계에 있는 분 그래서 이들 세계에 벌어지는 일을 좀 아는 것 같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스님 같다고 아마 느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도깨비 공유. 도깨비 공유 같은 저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궁금했는데 그 뒤에 허허허 웃으시잖아요. 그건 감독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 배우분이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사운드로 잘라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화면이 넘어가가지고 근데 그 웃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강렬해서 원래 저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재경 배우가 느꼈을 어떤 묘한 느낌도 받았을 것 같아요. 김재경 배우님 제가 섞였네요. 김재경 배우님도 약간 묘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때 촬영하실 때? 정말 뜨끔했어요. 왜냐면 멘트도 죽은 물고기 사진을 갖고 오는 사람은 또 처음이네요. 꿰뚫어 보는 거 같아요. 느낌 아시고 또 다른 조연분 뭐 진상을 연기하셨던 또 허민호 고객님은 욕창의 큰아들이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진상 고객으로 목소리 출연 해주셨고 워낙 잘 하시니까 진상 너무 갈치 이렇게 딱 하시는데 됐구나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전작에서 같이 이제 뭐 크거나 작거나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 또 이제 새로운 작품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배우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뭐 N차 관람하시는 분도 이미 계신 것 같은데 관객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이 영화를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런 또 주연 배우들과 조연 배우들의 그런 어떤 얽히고 설킨 느낌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 또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 나오시는 분들 이제 분녀회 멤버 중에 한 명은 이제 욕창의 며느리고 뭐 회사에 다니는 과장은 욕창의 또 사위 역할이고 막 그런데요. 네. 연기를 이제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대학로에서도 워낙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저는 또 감독으로 또 욕심이 있으니까 작은 역에서부터 전부 다 이제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런 작은 역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이전에 작품하고 저 이제 응원해주고 그러면 이제 같이 함께 하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함께 하는 좀 의미를 더 두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그 작은 조단역 분들도 연기가 이렇게 좀 밀도 있게 꽉 차 있다고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조연 배우 분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질문 하나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여기 바로 앞에 계신 보라색 티셔츠 입으시면 저희들 되겠습니다. 예, 일단 영화 잘 봤고요. 이거 먼저 간단한 질문인데 그 지수가 머리 집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혹시 우재가 버렸던 그 봉투에 있었던 건지 아닌지 그게 일단은 아니에요. 우재가 없고요. 버린 세라의 집게는 무광이고요. 지수가 한 건 유광이에요. 그리고 미세한 차이. 그 감독님께서 그 열쇠 두 종류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열대. 시크릿은 네네네네. 이제 세라하고 매치가 되는 것 같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안 씨는 두 배우분들하고 매치가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 일부러 그런 설정을 네네. 주시고, 네. 감독님 이번에 시원하게 그냥 네. 말씀해 주시네. 약간 네. 미치가 됐다고. 네. 네. 질문이 다 되셨을까요? 예. 네, 다 됐을까요? 네. 아니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날 수 있냐 했더니 그렇잖아. 애기 키우는 사람은 애기 데려나오면 애 몇 살이에요? 그러고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아지 있는 사람은 뭐 걔 얘기하면서 쉽게 해서 이렇게 취미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키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서 주변에 이제 열대어 키우는 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이런 두 분의 성격이랑 이렇게 맞는 물고기가 좀 안시라고 생각이 됐고 시클리드는 시클리드 키우시는 분 얘기로는 진짜 서로 되게 물고 뜯고 되게 공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적자 생존 같은 느낌, 경쟁이 치열한. 그래서 두 물고기가 되게 대비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해서 했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서 그 물고기를 검색해봤습니다. 네,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도 다른 분들도 아마 저 물고기 뭐였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마 영화의 이야기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겠죠, 감독님?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벌써 어느덧 그 시간이 50분이 지났어요. 네, 다들 모르셨겠지만, 네, 전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50분 정도 지났는데요. 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나눴던 거. 사실 이 영화가 되게 그 캐릭터적으로 되게 밀도가 좀 높은 영화라서 가면서도 아마 이 질문을 한번 해볼 거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GV가 잡혀 있는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너를 줍다 다른 GV 일정이나 또는 영화관에서 보시고 영화에 대한 다양한 자신만의 해석 또는 감독님 말씀 듣고 또 배우님들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하면 좀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배우님부터 네 영화에 대한 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뭐 말씀드릴 부분 있으면 말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것보다 한 번 더 보시면 또 다른 관점에서 뭐 지수의 입장에서 본다거나 오늘 지수의 입장에서 봤다면 우재의 입장에서도 한번 봐주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고 감독님의 입장으로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을까 이런 호기심을 갖고 영화를 보시면 정말 재미나게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근데 진짜 우재 배우님 제가 헷갈려요. 현우 의원님은 진짜 약간 우재처럼 약간 말씀하시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리는데 계속 네 재밌게 들었고요. 네, 세경 의원님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다 라는 말을 종종 되게 자주 나와요. 그 소재가.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싶으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보고 아 그래 상처 그래 별거 없지 마주쳐 보자라는 뭔가 용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또 영화 그 현우 배우님 얘기한 것처럼 또 봐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작은 영화 만들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만나기도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또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신 후에 오늘 각가지 가졌던 생각들은 SNS나 이런 데 태그 다르셔서 많이 남겨주시면 또 배우분들이 보고 또 재미도 있고 같이 서로 소통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영화 잘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시간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